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43만 7,28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38,915명, 완치 126만 6,673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17일 6,800명이 발생하여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연기했다고 국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8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1만 3,600회분을 공급받았고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곧바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접종을 미루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7월부터 매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150만 회분을 접종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년 안에 1억 8,150만 명이 백신을 접종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추세에 비례해 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만 명의 군인들에게 백신 접종 훈련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당국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받고도 한국에 들어가지 못한 노동자가 3,4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코로나 사태를 잘 처리한 캄보디아 등 다른 나라 근로자는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 사태 여파로 한국에 취업한 인도네시아인 근로자는 641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국 정부는 약정에 따라 2004년 이후 매년 5,000에서 7,000명의 인도네시아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는 것을 복권 당첨에 비유할 정도로 속히 다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면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라 월 최저 182만 원을 받고 기술이 숙련되거나 야근 특근을 하면 250만 원 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인도네시아인은 누적 14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시장 진출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세미나에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인도네시아 진출 검토 관련 기업인 약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76개 법률 중 사무 모순적이고 불필요한 1,200여 개 조항을 개정 및 폐지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입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1.2% 소폭 감소했지만 일본의 덴소와 파나소닉, 한국의 LG전자 등 7개 기업이 생산기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켈리서비스 아시아 대표는 지금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기 좋은 시점이라면서 변경되는 법안들이 인도네시아 내 노동 환경에 복잡하고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세계 4위, 평균 연령 29세, 최근 연 5% 이상 성장을 지속하는 등 젊고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라면서 제정된 옴니버스법이 제대로 운영되면 많은 글로벌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경련도 코로나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반기 인도네시아의 경제 미션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인공지능 기업 JLK는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 AI 기반 의료 솔루션 제품 3개의 판매를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및 뇌 노화 진단 보조 솔루션 아트로스캔은 뇌 자기 공명 영상을 재구성하고 대뇌 피질 두께를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뇌졸중 분석 솔루션 유니스트로는 뇌 MRI 영상과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혈성 뇌졸중을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폐질환 진단 보조 솔루션 JBOX는 AI가 학습한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 입력된 환자 영상에서 폐질병 및 이상 부위를 검출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수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AI 솔루션에 대한 현지 정부의 관심도와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LK 대표는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받은 만큼
활발한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하여 매출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JLK는 의료 인공지능 올인원 시스템, 인공지능 원격 헬스케어, 인공지능 토탈 데이터 매니지먼트 등의 차별화된 원천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차후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모바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도 핀테크 산업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금이 필요치 않은 핀테크 서비스 자체는 발달해 있지만 전통 금융시장이 선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아 편의점이나 길거리 리셀러들을 통해 현금 충전을 해야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계 핀테크 기업 미트라 자사리마는 다양한 생활 금융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뱅크 플러스를 개발하여 인도네시아에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미트라 자사리마는 인도네시아에서 6번째로 큰 CIMB 은행과 전자지갑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교통카드, 전자지갑 충전과 각종 생활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14개의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 미트라 자사리마는 첫 선을 보인 오픈뱅킹의 안착으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4대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의 생산과 자금 관리, 국내외 마케팅 등 기업의 전체적 지원을 제공하며, 두 번째는 중소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금융기법 등 금융기관 관계 개선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초 QR코드에 의한 대금 결제를 하는 상품의 수가 630만 개로 전년 580만 개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고, 올 연말까지 1200만 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은행과 호환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오픈뱅킹의 기준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장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육성 방안은 중소기업 마케팅의 확대 지원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자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국산품 애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중앙은행 총재는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도시철도 운영사인 MRT 자카르타는 2019년 3월 개통 이후 지금까지 누적 승객이 3,30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MRT 개통은 이동성 향상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및 교통체증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MRT 자카르타 비서실장은 인도네시아 첫 지하철인 MRT 개통으로 내연 자동차 외에 새로운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자카르타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MRT 자카르타 대표는 2021년 1일 평균 승객수를 전년 대비 2.4배인 6만 5천 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월과 2월 하루 평균 승객수는 8만 8천 명까지 성장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3월부터는 승객수가 급감하였고 연간 이용자 수는 2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북부 지역까지 확장하는 MRT 2차 공사는 꼬타역까지 건설되고 있으며 안졸바라트역까지의 구간은 현재 사업 하당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졸바라트역까지 건설이 완료되면 자카르타 남쪽에서 MRT를 이용하여 자카르타 중앙을 거쳐 북쪽인 바닷가까지 갈 수 있는 MRT 1호선이 완공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유기견 보호처가 이슬람 신자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는 등 시위 대상이 되자 이슬람 최고위 지도층이 개도신의 창조물이라며 감싸고 나섰습니다. 보고르의 한 농장에서 수아에스티라는 여성이 70마리의 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17년부터 떠돌이 개들을 농장으로 데려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식량을 제공하는 등 비닐하우스를 지어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개 짖는 소리에 불만을 나타내다가 최근에는 유기견 보호처가 이슬람 규범에도 안 맞는 것 같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기견 보호처 대표는 보호 중인 개 가운데 47마리는 같은 마을에서 데려온 유기견들이라며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신념을 밝혔습니다. 주민들과 갈등이 악화되자 지방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개를 일부 풀어주거나 다른 유기견 보호처로 옮기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해당 유기견 보호처가 논란이 되자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레마 협의회의 이슬람 법해석위원회 의원은 이슬람의 가르침은 떠돌이개를 돌보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도 신의 창조물이라며 개를 돌보는 것은 신의 창조물의 선행을 베푸는 것이며 이를 금지하는 이슬람의 가르침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